안녕하세요. 비욘디 김진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이것은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음경이 바나나처럼 휘는 바나나 꼬추, 일명 음경만곡증입니다. 성인의 1%가량이 갖고 있다는 이 질병 때문에 나도 혹시 음경만곡증이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문현준 선생님과 함께 음경만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경만곡증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인가요? 정상적이라면 이 음경이 내 신체의 가장 중앙 부위에서 고든 모습으로 발기가 됐을 때 전봇대처럼 그렇게 서야만 할 것인데 그 음경의 축이 걷지를 못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어디엔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거나 또는 휘거나 또는 드물지만 또 뒤틀리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비정상적인 변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칭해서 대부분 음경만곡증을 하는데요. 오히려 정확한 이름이라면 음경변형증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경만곡증의 정식 명칭이 페이로니병인 건가요?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페이로니병이라는 것은 음경만곡증을 일으키는 후천적인 병을 페이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했다 하여 사람 이름을 따서 사람 이름을 따라서 페이로니병인데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페이로니병이 음경만곡증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페이로니병은 음경만곡증의 한 원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페이로니병을 그래서 후천적인 만곡증을 대부분 일컫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선천적으로 이 음경만곡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페이로니병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주위에는 솔직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령별로 이 음경만곡증의 그 발병률이 다른 건가요? 이게 주로 중년 남성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발기도 잘 되고 방향도 좋고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변형이 오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뭐 통증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발병률이라는 게 이제 중년 이상에서 많이 되지만 선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기가 되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 증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음경만곡증이 걸렸다고 하면 성기 모양의 변형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타 증상들이 따라오게 되나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성기 모양의 변형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미용적인 차이를 벌써 느끼는 것이 환자한테는 심리적 부담을 많이 주게 되죠. 이게 이제 과연 뭐 건강이나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성을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주게 되고요. 불안감만 주면 괜찮은데 우울증까지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상당히 좀 그 뭐 패닉 상태에 빠진다든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될 환자까지도 생기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괜찮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괜찮다기보다는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중증도 이상으로 그 발기 방향이 휘어진다면 그때는 여성을 만났을 때 또 여성과 관계를 시도했을 때 삽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설령 된다 할지라도 어렵거나 나중에 왕복 운동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본인도 통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이건 이제 전반적인 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환자분께서는 이 음경만곡증 때문에 발기부전이 의심되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천성인 경우에는 사실 발기부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천적인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결국에는 오게 될 수 있는데 그 확률의 빈도가 6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발기부전을 나중에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들이 항상 치료를 요하지는 않거든요. 다행히도 한 10% 정도에서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남자 이제 아이들은 같이 목욕탕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오른손잡이는
아. 약간 왼쪽으로 이제 휘고 네네네. 왼손잡이는 약간 오른쪽으로 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친구들을 봐도 약간씩은 조금씩 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 음경만곡증의 진단 기준 어떻게 네네. 되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느 환자나 정중앙에 꼭 있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 질환 자체가 임상적 의미가 있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은 정말 불편한 게 있는가? 이게 사실은 진단할 한 의미가 있겠죠. 불편하다면 분명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불편하지 않다면 진단도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30도 정도가 중앙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가 벗어나면은 아무래도 불편을 가질 것이다 해서 사실은 치료를 위한 진단 기준이기도 한데 네네. 남성들은 뭐 대부분 그 자유행위를 경험하게 되고 네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그 기울어짐 정도는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좀 그런 행위를 좀 쉬거나 하면은 거의 또 다시 또 되돌아옵니다. 네. 그냥 약간 기울어진 정도라면 성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 만곡증이라는 게 만곡증 하나만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곡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휜 것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추가된다면 방금처럼 기울어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휜 상태에서 또 네네. 기울어짐까지 네네.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이 꼬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유, 네. 연상이 되시죠. 상당히 좀 복잡해지기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음경염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칫 염전증을 만곡증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오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경염전증뿐만 아니라 후천성인 경우에는 마치 꼭 그 모래시계처럼 중간이 이렇게 가늘어진 현상이 있거나 또는 경초처럼 구부러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복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경 진단의 그 진단 기준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전문 의사가 전문적인 진단 과정에 의해서 100명의 환자가 오셨다 그러면 100명 다 음경만곡증이라고 진단을 내릴지언정 그 세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치료 방법,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음경만곡증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만곡증이라 할지라도 음경 어느 부분에서 만곡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더 심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치료는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만약 또 후천적인 거라면 후천적인 것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에는 약물요법이나 그 외의 법은 없습니다. 스탠다드 되는 방법은 수술요법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 후천적이다, 즉 중년이 돼서 나중에 멀쩡히 잘 살다가 됐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밝혀내서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도저히 원인을 밝혀내기도 힘들고 결국은 그것이 고정되어서 발기의 모습이 뭔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그때 선택하게 되죠. 각각의 환자에게 맞는 각각의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음경만곡증은 선천성일 수도 있고 후천성일 수도 있습니다. 선천성에 후천성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혹시 음경만곡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음경만곡증인가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비뇨기과 방문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